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수업을 맡은 저는 글로벌 한국어과 주원규 교민교수입니다. 네, 오늘 또 줌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2주간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실시간으로 클릭하셔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클릭을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8번째 수업은 동영상, 영상 온라인 강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강까지 저희가 함께 들으셨는데 그 드라마 저희 뭐 중간고사 레포트도 잘 받아봤어요. 되게 노력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콘텐츠 소스를 캐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해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중간고사 7강이었고 8강 이후부터는 그 드라마 콘텐츠 기획안 실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드라마가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뼈대를 만들어 가는가, 그 골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어나가는 걸로 한번 소스를 잡아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웹툰 플랫폼 중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코미코라는 플랫폼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미코라는 그 플랫폼에서 연재가 됐던 이제 그 휴먼 리소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웹툰입니다. 현재 이제 이 웹툰을 그 드라마화 시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웹툰을 지난번에도 웹툰을 로그라인 잡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발굴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데 초기 단계에서 어떤 페이퍼가 필요할까? 기획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웹툰을 몇 부작으로 하겠다, 어떤 스타일로 집필을 하겠다, 드라마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원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드라마는 대본을 써야 되고 그 대본에 맞는 리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먼저 대략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주 지독하고 냉정한, 곧 피도 눈물도 없는 헤드헌터, 여성 헤드헌터가 정말 스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도 아니고 뭐 중앙 어떤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사회의 루저라고 할 수 있는 5명의 취준생들을 모아서 취업을 시키고, 아니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뭐 면접, 그리고 취업 관련 태도, 여러 가지 자소서 쓰는 법, 이러한 어떤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내용의 소재와 줄거리가 이 휴먼 리소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웹툰의 전체적 내용이에요. 그 내용만 봤을 때 이제 우리 프로젝트 발굴팀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소속된 회사에서 발굴하는 건데, 발굴팀에서는 그 스토리 자체는 좀 뻔하고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라는 좀 부정적인 판단이 압도적이었었어요. 근데 긍정적 판단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을 드라마화로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획개발 회의를 하는데, 그 기획개발 회의의 분위기는 이 작품이 너무 스토리가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들의 갈등 구조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게 된 부정적 의견이었었죠. 근데 긍정적 의견은 뭐였냐? 소재가 시의적이고 적절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소재가 시의적이고 적절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의 20대 청년들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에 대한 문제가 이제 20대의 강력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으니까. 시대마다 키워드가 좀 다르죠.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 분들에게는 그때 키워드는 취업이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한참 개발도상 시기였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인재를 스카우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때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군사정권,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권을 회복할까? 뭐 그런 키워드가 민주화 운동 세대, 586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세대의 그 20대의 키워드였다면 2000년대 초반에는 또 다른 문제, 입시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또 키워드였고 오늘 2020년 이 트렌드에서의 20대 트렌드 키워드는 뭐 취준의 문제, 취업 준비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가 평면적인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에서 좋은 반향을 얻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재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진단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 개발을 시작하는 것인데 기획안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해요. 자, 기획안 실제에서 자 이렇게 이제 그 기획 개발 회의를 하고 나면 이걸 페이퍼로 만드는 거죠. 자, 이 제목 기획안 실제 중에 휴먼 리소스 진실의 순간은 웹툰 원작 제목이고 진행 방향과 기획 의도를 저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페이퍼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죠. 캐릭터 소개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감 없는 완벽한 스펙 헤드헌터 최수연,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게 30대 초반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패배자가 있고 적자 생존이야말로 정글 자본주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규칙이라 믿는 인물인 수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연이라는 주인공 인물은 루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 규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수연이 한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강의를 나아가요. 그 대부분 여러분 뭐 취업 박람회나 취업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이제 부드럽고 달콤한 말들을 강사들한테 원하게 됐죠. 근데 최수연은 이 취업 강의 때 돌직구를 넘어서 뼈 때리는 패폭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취업 강의 때 학생들이 그래서 막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로 빈정 제대로 상한 학생들이 이게 자유 수업이었기 때문에 강의실을 하나둘씩 나가버리고 뭐 몇백 명 정도 취업 강의에 모였는데 그 몇백 명이 거의 다 나가고 하지만 그 패폭을 당하고도 끝까지도 남은 독수리 오용재가 있었으니 그 독수리 오용재의 캐릭터가 짧게 한 문장씩으로 소개가 돼요. 꿈없는 루저, 타이로 꿈을 접은 좌절 DNA, 트라우마 덩어리, 고절 순진남, 몰개성 오타쿠 공시생 뭐 요정도.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루저, 좌절 DNA, 트라우마 덩어리, 고졸 순진남, 몰개성 오타쿠 공시생. 이게 느낌 오시죠? 뭐 딱 문장으로만 들었을 때 느낌 오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어렸을 때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부상을 입어서 꿈을 접었어. 그게 그래서 자기 안에는 난 뭘 해도 안 돼. 그런 어떤 좌절의 DNA가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어렸을 때의 상처와 기억으로 그것이 안타깝게도 핑계가 되어서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 그리고 몰개성 오타쿠 공시생, 이 키워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왜 공무원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되는 대로 그냥 취업 정보만 나오면, 그러니까 시험 정보, 공무원 시험 정보만 나오면 그것이 어디든 어느 분서든 상관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합격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남았어요, 이 강의에. 그래서 최수연은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특별 취업 코칭을 시작한다. 그것도 합숙으로. 그리고 재반 비용까지 모두 최수연 개인 부담으로 이 5명을 취업 코칭을 시작해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왜 적자 생존이야말로 정글 자본주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규칙이라 믿는 신념의 소유자인 최수연이 이 말도 안 되는 루저들을 데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특별 취업 코칭을 하느냐. 그게 이 드라마를 보는 그 재미고 기획 의도나 진행 방향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그 컨티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이 기획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예요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행 방향 기획 의도의 하나의 소스다. 그 기획 의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갈게요. 자소서 쓰는 법부터 이제 특별 취업 코칭의 내용을 이제 적는 거죠. 기획안 연속에서 지금 기획 의도의 연속에서의 텍스트입니다. 자소서 쓰는 법부터 압박 면접 돌파하는 팁까지. 그러니까 이 웹툰에 보면 자소서 쓰는 법이나 압박 면접을 실제 모의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5명을 특별히 다섯 명의 오합지졸을 조련하는 과정이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실제 채용 담당자의 작품으로 알려져서 그런지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가 실제 채용 담당을 해봤대요. 예상했던 것보다 취업 과정에 대한 묘사가 디테일하다. 지금 이 웹툰에 대한 지금 그 기획 의도 중에 특징을 잡아내는 문장이죠. 채용 담당자의 관점에서 취준생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 정보도 넣어주고, 실제 취준생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뼈 때리는 팩폭이 보너스로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문제아들을 죄다 모아 합숙 공부시키는 드라마 공부의 신이 있었어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공부의 신을 보고 부러워했다면 오늘날 20대 청춘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단연 취업이다. 이제 이게 기획 의도죠. 그런 시점에서 헤드헌터의 합숙 시스템을 본다는 건 충분한 볼거리 제공에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웹툰을 드라마로 기획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기획 의도나 진행 방향은 바로 그런 문장들을 집어넣어서 투자사나 상위 이제 이걸 기획해보자라고 결정하는 어떤 그 페이퍼를 확보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 기획 의도가 연속됩니다. 여기에 더 씌워지는 철저히 경쟁사회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의 5 취준생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흥미롭고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자, 함량 미달의 5 취준생들을 왜 세팅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정말 스펙이 높고 알아서 잘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시청자들이 거리감을 갖겠죠. 나보다는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이 시대에 조금 찌질한 캐릭터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백마탄 왕자님이나 재벌 2세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라면은 규칙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 더 클래스가 낮아야 돼요. 거기에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취준생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정말 취업이 된다라는 게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합지졸들을 이 헤드헌터인 최수현이 어떻게 조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정말 굴지의 대기업으로 취업을 시키느냐. 물론 거기엔 판타지의 요소가 담겨 있죠. 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 그러니까 저렇게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끼고 있는,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속을 돌파해서 뜻을 이뤄내느냐, 이제 이런 판타지에 조금 열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준생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흥미롭고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왜 공부하는 것과 생각하던 학생들이 10대였던데 20대는 왜 취업을 하는 걸까라는 취중진 시대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선택과 집중의 기준점을 정하기 어렵다면 이 드라마를 추천한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신념과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주는 교훈 메시지에 대해서 기획 의도에서 적어 놓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기획 의도 텍스트에는 뭐 나름의 규칙 같은 건데 마지막에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이 웹툰이 만약에 드라마가 돼서 드라마로 런칭이 됐을 때 그 드라마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 이 드라마를 본 이유, 봐야 할 이유, 혹은 보고 난 다음에 감흥,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당신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획 의도 텍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의도 텍스트나 이 기획안 서류에는 이런 텍스트 항목도 이제 이런 카테고리도 필요해요. 원작의 강점. 그러니까 이제 웹툰 이 원작이 갖고 있는 드라마로 개발할 수 있을 법한 어드밴티지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꼽아야 되죠. 자, 볼게요. 4개로 압축돼요. 기존 장르에서 다루지 않은 스타일의 돋보임. 기존 장르는 웹툰의 장르들이 로맨스나 판타지, 이제 무협, 뭐 이런 어떤 장르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해보셨지만 중간고사 키워드가 사실 웹툰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작품 배경 그런 배경들이었는데 그 배경들의 키워드의 그물에 지금 이 휴먼 리소스 진실의 순간이 쉽게 걸려들지는 않죠. 그런 게 바로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기존 장르에서는 다루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준생, 실업자가 쏟아지는 20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정 부분의 리얼리즘 확보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기획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판타지가 아니라 미생 공부의 신과 같은 리얼리즘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장점으로 포지셔닝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강점의 포인트고, 세 번째, 벽돌 깨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앞둔 10대를 포함해 취업 관심사 영순위인 20, 30대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대리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의 가능성이 제공된다. 이런 포인트로 요약을 한 거예요. 벽돌 깨기 에피소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드라마를 만약에 1부에서 10부 시즌제로 이제 구성했을 때 그 5명의 취준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션을 받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능 프로들, 서바이벌 예능 프로처럼 한 명 한 명씩이 서바이벌로 살아남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게 바로 벽돌 깨기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깨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앞둔 10대를 포함해 취업 관심사 영순인 20, 30대 시청자에게 아, 저렇게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야, 정말 취업 준비하기 위해 저런 팁은 정보도 필요하겠구나. 약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그런 것처럼 어떤 풍부한 대리만족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장점 네 번째. 박진감 있는 에피소드 배치. 그러니까 좀 리드미컬하게 그 벽돌 깨기 에피소드를 보다 리드미컬하게 배치하는 그건 이제 대본 작업의 묘미가 되겠지만 일단은 이 기획 웹툰의 내용으로만 이제 봐도 에피소드가 그렇게 루즈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강점으로 꼽은 거예요. 박진감 있는 에피소드 배치와 그리고 실패자 곧 루저로 통하던 대한민국의 청춘들 중에서 스펙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들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이야기 재미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휴먼 리소스 원작의 소재는 에피소드를 박진감 있게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약간의 환상이지만 정말 통쾌할 수 있는 스펙 최하위권의 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그 벽돌을 깨고 최상위권 클래스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하이라키 상승 구조에 따른 이야기 재미 극대화가 기대된다 라고 포인트를 잡은 게 강점이에요. 자, 그런데 기획안을 실제로 쓸 때는 강점만 쓰면 안 되죠. 자, 이런 얘기 강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렇게만 정확히 다 적용이 된다라 그러면 시청률 1위가 되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부분이 있는데 취약점이에요. 취약점은 독수리 오용지의 취업 과정이 다소 만화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점, 약점 중에 약점도 꼽아야 되잖아요. 약점이 내용이 실제 웹툰을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 뭐냐 하면 이 원작 소스에 내용의 소재 자체는 상당히 리얼리즘,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현실적인 소재를 받아들여서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들의 그 모습이 너무 좀 만화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비현실적인 걸 그대로 드라마 트로기에 입혔을 때 보는 시청자들이 판타지 드라마가 아닌 거를 알고 보는 건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야 캐릭터들이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드라마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겠죠. 그게 약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헤드헌터 최수연, 이게 주인공인데 헤드헌터 최수연의 초기 목적과 변화된 목적이 또렷하지가 않아요. 이 드라마는 여기 질문이 나와 있죠. 최수연이 왜 이 함량 미달의 독수리 오용제를 특별 코칭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얻는 소득이 뭔지, 이 주인공 최수연의 동기나 목적성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드라마에서는 캐릭터의 목적, 동기와 목적성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규칙 같은 거예요. 영화나 다른 어떤 문학 장르처럼 캐릭터의 특징을 낯설게 하기를 하는 어떤 문학적 효과, 영화적 장치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는 사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다수의 대중이 보게 되는 그 다중 매체이기 때문에 그 대중 매체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예술적 페이소스나 예술적 그 퀄리티를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규칙이 캐릭터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드라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휴먼 리소스의 취약성은 헤드헌터 수연이 왜 이렇게 독수리 오용제를 조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렬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물론 있어요. 뭐 동생의 아픔이었고 자기 동생이 취업 준비로 너무 어려워했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그거는 상당히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이 그렇게 어려워했다고 해서 생면부지의 남남이었던 학생들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특별 취업 코칭을 하는 이유가 과연 설득이 될까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취약점은 그거예요. 주인공의 동기와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왜 5명을 모아서 자기 돈 들여서 특별 취업 코칭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설득되기 어렵다. 이거 두 번째 약점. 세 번째, 에피소드 드라마가 된다면 병렬식 구성의 단조로운 시트콤이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요즘은 시트콤 거의 안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러한 병렬식 구성도 먹혔지만 이제는 드라마가 한 텀을 가지고 기승전결의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약점은 벽돌 깨기 에피소드만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이야기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리얼리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리얼리티 드라마의 이게 함정인데 너무 리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문득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현실에서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도 노량진 고시촌 뭐 아니면은 취업 박람회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힘들고 우울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실의 상황을 꼭 드라마에서까지 봐야 될까? 그게 리얼리즘 드라마의 취약점이에요. 자, 그래서 약점은 이렇게 열거가 됐는데 그러면 약점만 열거하면 안 되겠죠. 이걸 보강하는 방안을 이제 제시해야 되겠죠. 보강 방안, 보강 방향. 자,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로 이걸 대본으로 기획할 때 이 보강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개발을 하는 팀은 결국 헤드헌터 최수연 주인공이 원톱 활약을 해줘야 하는 드라마로 보인다. 따라서 최수연의 내 외면의 동기를 확실히 부여해 시청자들이 주인공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약점 보강 방향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망하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중에 하나의 타깃을 설정하고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분투기로 이야기 얼개를 집중시켜줘야 돼요. 자, 그게 아까 병렬식 구조가 될 수 있는 약점을 커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구글 외국계 기업이라면 대기업 국내 기업이라면 삼성 자 이런 곳에 너희들을 취업시켜 줄게. 그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면 시청자들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되 취업하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기를 청춘의 풋풋함과 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뭐 캐릭터들 사이에 조금은 애정 케미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들 청춘의 뭐 삶의 애환 그리고 어떤 톡톡 튀는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리얼리티로만 이 드라마가 소비되고 있지 않다. 이야기의 감칠맛이 더하다.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런 키워드나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본을 집필하겠다. 그런 보강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제시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획안 중에 중요한 또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의 드라마가 뭐가 있었느냐. 그런 걸 따지면 뭐 시청률이 높게 나온 드라마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
시청률이 잘 안 나왔던 유사 드라마다 그러면 왜 안 나왔을까를 페인 분석을 해야죠. 근데 여기 레퍼런스는 좀 잘 된 것만 좀 적은 것 같아요. 공부의 신,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 캐슬. 이게 이제 레퍼런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온 요 화제성도 높았던 드라마들의 이유와 강점을 우리 휴먼 리소스라는 웹툰에도 도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부스. 자, 이렇게 이제 기획안, 웹툰을 리소싱 할 때 실제로 기획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른 레퍼런스 보여드릴게요.